안녕하세요. 군사도뽕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지는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최근 일어났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동맹 중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가 이제까지와는 격이 다른 안보 동맹을 맺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 현지 시각으로 12월 13일 호주를 국빈 방문했던 우리 한국은 호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일하게 미국만이 우리 한국과 이 같은 동맹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호주가 여기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호주를 미국만큼 높게 평가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한국은 최근 호주와 1조 원 규모의 AS9 헌츠맨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신호탄으로 우리 한국은 앞으로 호주와의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는 그동안 군사 안보 분야에서 간절히 원해왔던 한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한국 또한 호주로부터 얻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은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 계획 MOU를 체결했고 우주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또한 체결했는데요. 얼마 전 체결된 1조 원 단위의 AS9 헌츠맨 자주포 수출도 앞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5조 원 규모의 AS21 레드백 수출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호주와 한국 두 국가의 협력은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까요?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세계 위협이 되고 있는 대륙과 북한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륙을 남쪽과 동쪽 모두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들을 두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또한 호주처럼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그 나라를 힘이상 원래 발음대로 발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참 불편하지만 그 나라를 부득이하게 대륙이라 표현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많은 호주 무기체계, 한국과의 협력을 높여야 한다는 호주 밀떡들. 호주는 최근 대륙에 대항하는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모여 체결된 오커스 동맹의 핵심 멤버로서 드높은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격 원잠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상 호주가 개발할 것이라는 이 공격 원잠의 가격이 인류 역사상 역대 모든 핵 잠수함 중 가장 비싼 것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최근 등장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오커스 파트너십에 따라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함대를 건설하는 데는 1710억 호주 달러, 미화 1217억 달러, 즉 하나로 약 145조 72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호주의 이 공격 원잠 함대가 완성되는 시기가 최소 앞으로 20년 후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현지 시각 12월 16일 호주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내놓은 것인데요. ASPI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가 건조할 것이라는 핵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무려 18조 1000억 원인데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심해 F-21로 불릴 만큼 강력한 공격 원잠이며 가격이 너무 비싸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세 척만 건조되고 취소되어버린 시울프급 공격 원잠의 가격이 한 척당 38억 8,700만 달러, 하나 약 4조 6,333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현재 미 해군이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한 척에 3조 5천억 원 정도의 가격대인데요. 미 의회에서 이것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미 해군의 차기 공격 원잠 또한 척당 6조 5천억 원, 그보다 더 비싼 차기 전략 원잠조차 8조 2천억 원 수준의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고로 비싼 미 해군의 차기 잠수함들마저 훌쩍 뛰어넘는 척당 18조 1천억 원짜리 핵잠수함이라니 이런 핵잠수함을 호주가 정말 건조하겠다면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호주가 부유한 국가인 것은 분명 맞지만 인구가 적어서 경제력 전체 규모가 대단히 큰 나라는 아니고 미국을 넘어설 정도의 경제 대국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황당한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이는 호주 강성 노조들이 호주의 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설치하고 앞으로 건조될 호주 핵잠수함에 부품 하나하나, 파이프, 볼트 하나까지 모두 호주 업체에 일감을 줄 수 있도록 국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했을 때의 결과를 예상하고 사전에 이를 경고하기 위해 내놓은 수치인 듯합니다. 2020년대 들어 호주에 우리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 K9 썬더 자주 곡사포 등이 소개되면서 호주의 밀떡들 사이에서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호주 밀떡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호주의
언론 매체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020년 8월 20일 ASPI 더 스트레이지스트의 기사에서는 호주와 한국이 더 긴밀한 방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비록 상당한 강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이 낮고 이로 인한 무기체계 가격 상승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호주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들 중 상당수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호주는 특히 해상 장비와 육상 장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대외 판매 시에 기술 이전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해주는 것에 비해 훨씬 후해서 호주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호주보다도 더욱 무기체계 국산화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인도에서조차 K9 저주포를 멀쩡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큼 품질 관리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를 본 호주 밀떡들은 쓸데없이 비싼 주제에 온갖 문제점이 속출하는 자국의 낮은 방산업체 수준을 개선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한국도 핵잠수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섣부르게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이 앞으로는 미국과 더욱 협력을 높이고 호주처럼 대륙을 견제하는 데 있어 앞장선다면 현재 미 정부는 한국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조건이라는 문구는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SLBM을 발사하는 전략 원잠이 아닌 공격 원잠으로 대륙 전략 원잠을 미행하여 감시하거나 필요시 침몰시키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가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 모두가 공격 원잠을 가지고 대륙을 견제하게 된다면 대륙은 이제 남쪽과 동쪽 모두에서 전략 원잠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요. 미국 혼자서는 다 막아내기 버거운 대륙의 전략 원잠들을 한국과 호주가 힘을 합쳐 헌터킬러 작전으로 막아내게 된다면 서방연합은 해상에서 대륙의 도발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고난도의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로에 관해서도 수준급 능력을 갈수록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허락만 해준다면 핵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위한 기반 시설, 인프라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국가인데요. 물론 잠수함을 위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운용해서 안정화시키는 데는 약 10여 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호주 스스로 20년 넘는 개발 기간에 14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호주와의 자원동맹은 곧 강력한 군사동맹,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겠죠. 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주 분야와 잠수함 분야에서 우리 한국은 호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산에 따른 광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40년이 되면 이는 2020년 대비 4배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소재인 리튬은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은 19배까지 금속 광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히토류는 국산 전투기 KF-21이나 F-35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강력한 탐지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 E-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나 최첨단 미사일에도 사용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스마트 폭탄에는 유도 장치를 제어하는 강력한 모터에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요. 전기 모터는 연구 자석이 강해야 적은 전류에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에도 연구 자석은 들어가는데요. 강력한 연구 자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사마륨, 디스프로시움, 터비움 등의 히토류 원소가 필요합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미약한 전자기 신호를 증폭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트륨, 란타넘, 루테튬, 유로피움 등의 원소가 필요하죠.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히토류 원소 대부분을 대륙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대륙은 이미 미국에게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 또한 대륙이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피해가 적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륙 포위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에 의존하는 히토류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 점은 우리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호주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니켈, 리튬,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세계적인 보유국이자 생산국입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핵심 광물 전략, 2020년 제조업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산업들을 집중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전략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호주가 맺은 수소 파트너십 또한 같은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은 호주 등 다른 히토류 생산국들과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호주에서는 그동안 문제되던
환경오염을 피하고 신기술로 채굴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히토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21세기의 백색 원유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인데요. 우리 한국은 전기차와 리튬, 2차 전지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점을 두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니켈이나 리튬 같은 금속이 필요합니다. 호주는 몇 년 전만 해도 리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졌을 만큼 풍부한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하나 디펜스는 잠수함에 장착하는 군용 리튬 전지 체계를 개발하여 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해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기존 납축 전지를 대체 배터리의 수명 및 자망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작전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차세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수단인데요. 지난 9월 9일 대우조선해양과 9,857억 원 규모로 건조 계약을 체결한 3,600톤급 KSS-3 배치2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후속함으로 국내 잠수함 가운데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는데요. 중대형 잠수함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이며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납축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어 더욱 오랜 시간 동안 자망이 가능해 수중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 한국과 호주 양국은 또 우주, 위성, 로봇 기술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우주 분야에서도 한국과 호주 양국은 우주 개발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이 공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성의 활용, 위성항법 등에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미래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했는데요. 한국과 호주는 모두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인류를 착륙시키고 기지를 건설하는 가장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하는 국가들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브라질 등이 참가하는 범세계적인 초거대 프로젝트로 사실상 유인 달 탐사의 원조격인 아폴로 계획의 후속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한 달 궤도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우주 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가 건설되고 유인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 더 발달된 기술들을 미리 시험하게 되는데요. 한국과 호주는 이런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발달된 우주 강국들이기에 양국의 협력으로 얻게 될 우주 기술은 더욱 수준 높은 것이 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한 편의 영상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자료가 모일 경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동맹은 곧 군사동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들이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전, 미래전에서는 더욱 이 말이 와닿는 현실이고 대륙과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더 커지는 만큼 막강한 자원 부국인 호주와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동맹은 얻을 것이 많은 훌륭한 동맹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과 호주의 친밀한 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며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륙의 야욕으로부터 지켜내는데 한국과 호주의 새로운 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